책을 보면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테크 산업 분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아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ITC 이용수가 어떤 분석을 통해서 기업을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ITC 내 투자노트. 오늘은 우리 곰비 PD님과 함께 5만전자로 내려앉은 삼성전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5만 원대로 내려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매크로죠. 매크로가 안 좋아서 삼성전자만 내린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죠. 근데 12월 들어서 지금 트리플 악재가 지금 불어닥쳤는데요. 이제는 긴축에 대한 공포가 이제는 경기에 대한 공포로 넘어가는 구간인 것 같고요. 긴축 이야기 전혀 안 하죠. 지금 이제 경기 이야기, 다 경기 침체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좀 빨리 과하게 좀 반영되는 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코로나19도 나왔는데 독감까지 겹쳤네요. 지금 중국의 연구차가 부족하다, 화장터가 지금 공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또 이제 겁나니까 안 나오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은 구로다 총재, 일본 중앙은행 구로다 총재가 정말 이 사람은 아베노믹스, 완화적인 정책의 어떤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그 2%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는 완화 정책을 하는 거였는데, 요게 최근에 이제 긴축으로 다시 돌아섰죠. 요게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일본 10년물 국채는 0.25%를 딱 묶어 놓거든요. 왜냐면 일본은 국가 부채가 250% 막 이렇게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튀어버리면요, 일본 정부의 어떤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걸 딱 묶어놔요. 그런데 이거를 0.25%에서 0.5%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긴축인 거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채권 시장이 난리 나니까 주식 시장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본 채권 시장이 제일 난리였겠지만, 이게 미국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게 또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주식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이제 야기된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5만 전자로 온 거예요. 특별한 삼성전자만의 이슈로 빠진 건 없습니다. 반도체가 불황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디램 가격 반등하는 것도 당분간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왜냐면 당분간 더 빠져야 되고요. 내년 1분기가 아마 제일 힘든 시간일 것 같고요. 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재고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시장에 많이 깔려 있고,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고 있는 재고도 많은데, 소유 업체들, 이제 PC 업체라든지 서버 업체라든지 그 스마트폰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지고 있는 재고도 많고요. 그리고 유통 업체들 있죠. 반도체 유통하는 업체들도 재고를 많이 지고 있어요. 이게 소진이 돼야지, 그죠? 신규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진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계속 할인해줘서 털어내야 되죠. 그게 이제 내년 1분기까지, 2분기까지 이야기인 거고, 아마 요게 털어내는 시점이 한 대충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부터 이제 주문이 신규로 들어오면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가격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요, 이게 업황의 6개월, 9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주가는 그 전에 움직일 겁니다. 최근 저서에서 보면 그 삼성전자 임원 인사에 따라서 그 삼성전자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임원은 187명 승진됐고 세대 교체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내년에 삼성전자가 어디에 집중할지 좀 진단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번 인사를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제일 중요한 게 무선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으로 이제 내정되기 제일 주목이 됐거든요. 이분이 원래 삼성맨 출신이 아니라 퀄컴, 우리 그 스냅드래곤 만드는 퀄컴 출신이세요. 퀄컴 출신의 외부 인물이 이제 삼성에서 개발실장을 맡은 건데, 다 그 이야기는 지금 삼성 입장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AP라는 거예요. 무슨 AP? 엑시노스. 엑시노스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거고, 원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그 고급 스마트폰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 같은데 그 폴더블 시리즈에 쓰는 거는 원래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삼성의 엑시노스가 원래 반띵했죠. 반반씩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갤럭시 S23 내년 초에 나올 모델은 아마 퀄컴 AP가 거의 100%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AP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요. 올 초에 GOS 사태, 그것만 봐도 지금 얼마나 지금 삼성이 AP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거
이거는 이제 설계 쪽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정말 최적화를 해서 이거를 애플처럼 정말 최적화해서 이제 성능을 끌어올리는 부분은 이제 설계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공정, 공정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4나노, 5나노 쪽에서도 TSMC한테 너무 밀리고, 이걸 3나노에서 뒤집어야 되는데 일단 AP 쪽은 3나노에 검증된 게 없죠. 지금 3나노 돌리고 있는 거는 지금 뭐 중국의 비트코인 최고 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엑시노스든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든 이게 3나노에서 제대로 양산을 타서 안정적으로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 인사가 굉장히 이 AP 쪽에 이제 방점이 찍혔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뭐 이익 확대를 위해서 뭐 조금 힘을 더할 곳은 파운드리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AP 쪽에 좀 내년에 많이 좀 투자를 좀 집행하거나 진행할까요? 일단 투자를 가장 집중할 쪽은 아마 메모리 쪽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경쟁사들이 굉장히 비리비리한 상황이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자금이 없어서 비리비리하고 마이크론도 지금 뭐 캐시플로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삼성이 점유율 확대 경쟁, 마일드한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게 벌어지다 보면 이제 삼성은 D램 쪽에 EUV 장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뭐 EUV 장비는 아시겠지만 대당 뭐 지금 3,000억 가까이 하죠. 차세대 EUV 장비는 하이 NA EV라는 거는 5,000억이나 합니다. 대당 5,000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D램 쪽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경쟁사들이 뭔가 이 재무적으로 힘들 때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그 어떤 퀀텀 점프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익 구조가 삼성이 좋고 나머지 업체들은 굉장히 이익 구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제대로 이익을 내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고 나머지 업체들은 BEP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삼성이 그냥 막 재고를 털기 위해서 좀 가격 인하를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키옥시아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도 낸드 플래시에서 이제 적자가 커지면 이제 향후 D램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일타쌍피로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